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양수리, 즉 두물머리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마주치는 곳. 옛날부터 나루토로도 유명했죠. 오늘 제가 이곳에 소풍을 나오면서 작은 병 빼갈 한 병을 챙겼습니다. 125ml짜리 50도 노백간이란 술입니다. 노백간. 여기서 딱 이 술 한 잔만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셉니다. 50도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슨 동물의 큰 뼈 같은 게 하나 느껴집니다. 끝이 날카로운 그런 뼈 같은 것으로 입을 꽉 찔러주는 그런 자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마시던 막대갈, 그 맛입니다. 세련된 맛은 전혀 없는. 이게 지금 중국 현지에서 얼마냐 하면은요, 500ml 큰 병이 4원밖에 안 합니다. 4위안, 즉 우리 돈 800원. 그 가격의 술의 질이라고 하면은 어떨지 짐작이 가겠죠. 그래도 시원한 강가에서 소설한 가을 바람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한잔 해보는 맛 괜찮습니다. 노백간. 그런데요, 지금 중국에는 노백간이란 이름의 술, 그렇지만은 회사가 다른 그런 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노백간이란 술은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 이름이 아니고 일반 명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대강 찾아본 노백간 술만 해도, 즉 노백간이란 이름의 술을 내고 있는 술 회사만도 20개가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40~50개쯤 될 것 같아요. 노백간 술이라고 하면은 형수 노백간이 가장 유명하죠. 형수, 하북성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형수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수 노백간이라는 술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형수 지역에서만도 노백간이라는 이름의 술을 내는 술회사가 1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이 술, 중국 형수라고 되어 있어요. 형수 지역에서 나오는 노백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 술 또한 형수 노백간 술이 아닙니다. 술 회사 이름을 보면은 형수 부양하 주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양하, 요거는 하천 이름입니다. 형수 시내에 관통하고 있는 하천 이름, 그게 바로 부양하입니다. 그 이름을 딴 술회사입니다. 제가 어떤 지인이 중국에 다녀온다고 하길래 형수 노백간 술 하나 작은 거 사갖고 오너라,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 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는 이 메뉴에 있는 중국 형수만 보고 어련히 형수 노백간 이거니 하고 사갖고 온 것입니다. 요 노백간, 하북성 형수가 아닌 곳, 즉 하남성, 강소성에서도 형수 특산이란 이름으로 노백간 술들을 내는 술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아무튼 형수가 들어가야 술이 팔린다, 이렇게 여기는가 봅니다. 노백간이라는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는 오래되었다, 유서 깊다 이런 뜻입니다. 백간, 중국어식으로는 바이간입니다. 한자 요 백자, 여기서는 흰백자가 아니고요. 자전에 의하면은 흰백자는 깨끗할 결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결하다, 청결하다, 결백하다 할 때 그 결자, 깨끗할 결자와 백자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 요것은 메마를 간자입니다. 건조할 간자요. 깨끗하고 건조하다, 뭐 직역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이름은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명나라 가정연간이라 그럽니다. 가정황제 때면은 1500년대 중반입니다. 가정황제가 156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선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이때 이 형수 지방에 큰 토목공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아까 말한 그 부양하에 다리를 짓는데 나무다리였습니다. 공사를 하느라고 숱한 관계자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점심때가 되면은 근처 주점에 가서 간단한 요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 무렵 이네들이 자주 찾아갔던 그 술도가가 덕원용이라는 양주장이었어요. 이 덕원용 술집에 가서 요기도 하고 술도 한잔 마셨는데 참 술맛이 독특하고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기술자니 인부들이 나오면서 한결같이 한마디씩 했답니다. 쩐지에 하옥간이라고요. 쩐은 참진짜고요. 지혜는 아까 말한 깨끗할 결자입니다. 진짜 깨끗하구나. 쩐지에. 그리고 하옥간. 하오는 크다, 많다, 좋다 이런 뜻이죠. 진짜 입안이 말끔하다. 바싹 마를 정도로 그런 칭찬들을 한마디씩 했답니다. 결자가 아까 백자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백간이란 말이 나왔다 라고 전해집니다. 요 백간이란 말이 중국어 발음으로는 바이간입니다. 여기에 중국어를 부드럽게 만드는 알 발음이 첨가되면은 바이갈이 됩니다. 바이갈, 바이갈. 이 바이갈, 바이갈이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는 빼갈, 빼갈 이런 식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배갈, 빼갈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바이간에서요. 더러 연장자분들 중에서는 이 빼갈을 빼주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빼주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백주를 중국말로는 바이주입니다. 바이주. 요 바이주에서 나온 말이 빼주입니다. 아무튼 빼갈의 어원이 여기 있었다. 그 형수 지역의 토목공사, 그리고 덕원용이라는 그 술집. 빼갈 좋아하시는 분들 다 한 번씩은 장난삼아 해보셨죠? 빼갈을 접시 같은데 조금 따로 넣고 라이터 불을 댕긴, 그래서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불꽃이 올라오는, 파란 불꽃이 올라올 때도 있죠. 손을 대면 뜨겁고. 그 실험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우리 빼갈들 그렇게 불 붙이고 그 불꽃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그 접시에 어때요? 조금 접시 표면에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찍으면 물이 묻혀져요. 즉 알코올들만 타고 수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백간 술들은 그 불 붙여 태우고 나면은 바닥이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 간이다. 메마를 간자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노백간 술을 얘기하려다 보면은 결국 형수 노백간이라는 특정 상품으로 이야기가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노백간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형수 노백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덕원용이라는 옛날 술도가 얘기도 했죠. 이 형수 지역의 술 산업이 아주 역사가 깊은데 기원전 한나라 때부터 술 산업이 번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때 와서 전성기를 누렸다 하여 이 무렵에 벌써 나온 말들 중에 격장 삼가치하고 계단 심리향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격은 사이를 두고 장은 울타리죠. 담장입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세 집이 다 취한다. 어느 한 집에서 술을 빚으면은 그 이웃 세 집이 다 취해버렸다. 그리고 계단 심리향이라 술 항아리의 뚜껑을 열면은 그 향이 심리까지 퍼져나갔다.
이런 말들이 벌써 이 무렵에 형수 지역에 회자되었다 그럽니다. 이렇듯 발전해온 술산업이 민국 시대까지 이어졌고 1949년에 공산정부가 수립되죠. 그 전에 이미 여기서는 이 민가 술도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국영 형수 주창이 발족을 했다가 1999년 민영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형수 노백관 주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형수 노백관 주업. 자, 이 술회사가 지금 우두머리 회사라 그랬죠. 그 숱한 노백관 술들 중에 구분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술 이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형수 노백관이라고 5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회사 이름에 형수 노백관 주업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형수 노백관 주업에 그 마크, 병뚜껑이나 상표에 마크가 나타나는데 그 마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마크 디자인이 큰 다리 하나가 하천 위에 걸쳐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흐르는 하천이 바로 부양하고요. 그 다리 위 하늘, 푸른 하늘에는 구름 석점이 떠 있고 다리 너머에는 커다란 누각이 써 있는 요 디자인이 형수 노백관 마크입니다. 지금 이 형수 노백관 술회사가 아주 대형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위까지의 백주 기업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형수 노백관은 제18위, 즉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18등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3억 위안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어요. 수정방이 20이라 그랬죠. 이런 규모의 술회사다. 이 형수 지역의 노백관 술들, 이 술들은 일단 우리가 마셔보면 독한 느낌을 줍니다. 술회사들은 특히 형수 노백관에서는 우리 술은 그 맛과 향이 풍부하고 짙고 부드러우며 달고 깨끗하다 하고 조말은 다 붙여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셔보는 그 첫 번째 구감은 더 세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제가 마신 술과 형수 노백관 그 본품하고는 또 술맛이 다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노백관 술들은 강렬하다, 향도 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야 세다, 이게 진짜 빼가리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노백관 술들의 향형이 뭐냐 이거 갖고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 노백관 향형을 하나 독립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장향, 농향, 청향 거기에 기타 향형을 이렇게 해서 4대 향형이라고 하는데 형수의 노백관 술은 이제 노백관 향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범주는 기타 향형에 들어갑니다. 형수 노백관 술회사에서는 노백관 향형의 술만 내놓질 않고 장향, 농향의 술도 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백관 술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청향형 술 제조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장향, 농향의 술들에서 익히 보듯이 술을 발효할 적에 이들 술은 흙 구덩이에다가 찐 수수 원료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형수 노백관 술은 분주처럼 항아리에다가 원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들을 다 땅속에 잠겨 놓고 발효를 시킨다. 이렇게 해야 술맛이 한층 깨끗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조법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이 노백관 술 또한 청향형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조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주원료가 수수고요. 그 다음에 밀누룩을 사용하고 장시간 숙성기간을 거친다. 이겁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죠. 뒤늦게 중국
인민해방군,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한국 전선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형수 노백관 기록에 따르면은 이 무렵 전선에 나가 있는 중공군들에게 위문품이 지급됐는데 그 위문품 중에 하나가 바로 형수 노백관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술은 중공군뿐만 아니라 북한군한테도 꼭꼭같이 지급됐다고 그러네요. 당시 중공군, 북한군들이 이 독한 술을 마시곤 위축 군인들과 싸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술의 또 다른 기능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